안녕하십니까? 올해 63 순천에서 내과 진료와 건강 상담을 함께하고 있는 정의환 교수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잊히지 않는 순간은 혈압도 괜찮고 당도 괜찮다던 분이 다음날 갑자기 심장이 멎은 채 응급실에 실려온 장면이었습니다. 수치는 정상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은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수치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합병증을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약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 우리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신호를 단순한 피로 체한 것쯤으로 여기고 지나쳐 버리십니다. 그 결과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마비가 오기 하루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둘째, 약을 먹고도 돌연사를 막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 셋째,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식습관 루틴.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1번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2번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고혈압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당뇨약 꾸준히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약은 수치를 낮춰주는 도구일 뿐 몸 안에서 생긴 문제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외형만 고친 건물은 속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혈압도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수치를 낮췄다고 그 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합병증을 잠시 미룬 것일 뿐입니다. 먼저 고혈압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이 딱딱하거나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좁아진 혈관에 피를 보내려다 보니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심장 근처의 혈관, 즉 심장혈관은 특히 얇고 가늘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대동맥 파열, 이 모든 위험은 혈관 압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혈압을 낮추는 약을 당연히 처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약으로 억지로 혈압을 낮추면 심장 가까이는 안정되지만 말초혈관은 더 나빠집니다.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산소가 덜 가고 혈관이 더 약해지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 속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당뇨입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약이 당을 억지로 내릴 뿐 몸속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못 쓰고 조직이 산소 부족, 영양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당뇨발, 실명, 심부전, 신경마비 같은 합병증이 차례로 찾아옵니다. 마지막은 고지혈증입니다.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다고 약을 쓰면 수치는 금세 떨어집니다. 하지만 식생활이 그대로라면 약으로 수치만 낮춘 것이지 몸속에 쌓이던 기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약으로 억지로 낮춘다는 점입니다. 음식은 그대로 두고 몸속에서 억지로 기름을 제거하는 방식은 간과 근육,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응급실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5,000을 넘는 30대 남성 환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혈액을 뽑을 때 기름처럼 뿌연 색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 환자 역시 약보다는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게 가장 먼저였어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약은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고혈압은 혈관이 좁아져서, 당뇨는 세포가 당을 못 써서, 고지혈증은 기름이 쌓여서 생깁니다. 그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낮춰봤자 병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치료란 수치가 아니라 몸속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생활입니다. 혈관 건강을 해치는 세 번째 습관은 단순당,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겉보기엔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들이야말로 혈관을 가장 조용히 망가뜨리는 물질입니다. 단 음료, 빵, 떡, 과자 이런 음식들에는 정제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러면 남은 당분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는 중성지방이 되어버립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내벽에 기름때처럼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은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며 결국 막히는 사태로 이어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7세 한정식 어르신은 매일 커피 믹스와 과일 주스를 두세 잔씩 드셨습니다.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겉으론 괜찮아 보였지만 최근 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460까지 치솟은 걸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상은 150 이하인데 그 3배가 넘는 수치였던 겁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콘시럽이라고도 불리며 곡물에서 추출한 농축당입니다. 음료수, 아이스크림, 간편식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액상과당이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도 거의 거치지 않고 바로 혈당을 올립니다. 그 결과 당이 피크가 빠르게 올라가며 혈관 벽에 미세한 손상을 남깁니다. 우리 몸은 손상된 부위를 기름으로 덮어 막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플라크, 즉 혈관에 생기는 지방 찌꺼기입니다. 플라크가 쌓이고 딱딱해지면 혈류가 막히고 심장과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끊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이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과자 한 봉지, 케이크 한 조각, 음료 한 캔이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여도 그날 하루의 혈관에 확실한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 아니라도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 흰빵, 흰국수 같은 하얀 탄수화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중성지방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식재료들입니다. 정리하자면 달고 부드러운 음식일수록 혈관엔 거칠고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 음료 대신 생수 한 컵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혈관의 생명을 늘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두 번째 식습관은 바로 숨어있는 기름입니다. 겉으로는 기름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쌓이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기름들, 바로 트랜스지방과 산화지방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김순례 여사님은 매일 아침 마가린 바른 식빵과 버터쿠키 한 봉지를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기름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먹는 간식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셨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붙여 고체 상태로 만든 인공 기름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쿠키, 과자, 냉동식품, 일부 빵류와 심지어 몇몇 튀긴 기름에도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몸에 들어오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립니다. 또한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기름이라 안전할 것 같아도 트랜스지방으로 변형된 기름은 오히려 포화지방보다 더 나쁜 기름입니다. 게다가 이 기름들은 맛이 고소하고 보관이 쉬워서 시장에서 매우 널리 쓰입니다. 과자 한 봉지, 도넛 하나, 패스트푸드 햄버거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고온에서 튀긴 기름입니다. 튀김이나 전, 갈비찜 같은 요리들은 기름을 180도 이상으로 가열합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기름은 산화되고 몸에 해로운 산화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 벽에 독처럼 작용해 노폐물을 쌓고 혈관 내벽을 찢고 플라크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는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몇몇 기름들은 고온에서 발암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튀김을 즐겨 드시는 어르신들 중 배가 더 자주 더부룩하고 다리가 자주 저리며 숨이 가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식물성 기름만 써요. 하지만 들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과하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가 너무 많고 오메가3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심장과 혈관은 더 쉽게 상처받고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름을 쓸 때는 무조건 식물성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은 무엇으로, 어떻게,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튀기거나 굽지 않고 날 것으로 섭취하는 들기름 혹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호두기름처럼 오메가3 비율이 높은 기름을 드레싱처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오래 보관하지 말고 볶거나 튀기는 요리보다는 무침, 비빔, 데침 요리로 조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이지 않던 기름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튀김이 맛있고 과자가 고소하고 마가린이 부드럽더라도 우리 혈관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너진 혈관을 다시 살리는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약도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생활 습관을 살짝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엔 들기름 한 숟가락을 물과 함께 넘기듯 드셔주세요. 이때 사용하는 들기름은 압착 방식으로 짜낸 것이 좋고 기름을 짠 지 1개월 이내 제품을 냉장 보관하며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로운 독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들기름 속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혈액 흐름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의 아침 습관은 통들깨 섭취입니다. 들깨는 가루보다 통째로 드시는 게 효과가 오래갑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쌀에 들깨를 한 스푼 섞어 들깨밥을 지어 드시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4세 김문식 어르신은 들깨밥과 깻잎 무침, 두부를 곁들인 간단한 아침 식사만으로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들깨와 들기름은 아침 혈관 루틴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은 되도록 집밥 위주로 현미밥에 채소 6장이 기본입니다. 채소 6장 법칙을 기억하세요. 한 끼에 초록잎 채소를 종이 6장 분량 이상 드시는 겁니다. 생으로 드시기 부담스럽다면 데치거나 살짝 무쳐도 괜찮습니다. 이때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은 심장을 지키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현미밥은 꼭꼭 오래 씹으면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야 혈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69세 최말순 여사님은 점심에 현미밥과 채소 무침만 먹었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입술색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식후 바로 앉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자리에 앉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순환이 정체되어 혈관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식후 10분 가볍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주는 습관만으로도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은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소화되기 쉬운 구성으로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 삶은 계란 1개, 혹은 두부 반 모 정도의 단백질은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영양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의 핵심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열량을 태우기 위한 게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시간입니다. 퇴근 후나 저녁 식사 후 햇볕이 남아있을 때 15분 이상 느리게 걷는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을 주고 저녁 운동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박문자 여사님은 저녁에 20분만 걸어도 새벽에 덜 깨고 다리 저림이 사라졌다고 직접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만약 걷기 힘든 상황이라면 벽에 기대어 앉기,
무릎 들어 올리기, 발끝으로 서기 같은 실내 운동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엔 들기름과 들깨밥, 점심엔 현미와 채소, 저녁엔 걷기와 가벼운 운동. 이 세 가지 루틴만 지켜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진행을 막고 심장과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지만 변화는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의 몸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끊으면 안 되나요? 식습관만 바꿔도 좋아지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약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도구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혈당이 심하게 오르면 그 자체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계속 진행됩니다. 약은 증상을 늦출 뿐 원인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약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의사와 상의하여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 독단적으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꼭 병원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들기름은 어떤 걸 사야 하나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들기름은 압착 방식으로 짜낸 생들기름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볶은 들기름이나 오래된 제품은 이미 산패되었을 수 있습니다. 기름을 짜낸 날짜가 표기된 제품, 냉장 보관 가능한 제품을 고르시고 1개월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을 물과 함께 섭취 또는 밥에 비벼서 나물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다만 고온에 볶거나 튀기면 효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날 것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더 나쁜가요? 과일 주스도 위험한가요? 네, 맞습니다. 액상과당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일에서 섬유질을 제거하고 즙만 뽑아낸 주스는 설탕과 다를 바 없는 혈당 폭탄입니다. 심지어 과일 주스는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기 쉽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관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과일은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탄산음료, 커피 믹스 등도 모두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삼겹살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고기도 못 먹나요?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방 많은 부위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삼겹살, 2+ 한우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는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고 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기 속 지방은 독성 물질이 농축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돼지고기라면 앞다리살, 소고기라면 3등급처럼 근육 중심의 지방 적은 부위를 고르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체한 느낌도 심장 문제일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심장 쪽 통증을 명치 통증이나 체한 느낌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 소화불량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으로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속이 체한 것 같다고 온 환자가 심장 정지 직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 명치 부위 통증이나 체한 느낌이 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루에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뭘 하면 가장 좋을까요? 운동의 목적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식사 후 10분간 가볍게 걷기, 계단 오르기 5회 반복, 햇볕 쬐며 산책 15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운동은 하루 동안 정체됐던 혈액을 다시 순환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짧고 자주 편안하게 반복하는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한 끼 식사는 어떤 구성인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자면 이런 구성이 좋습니다. 아침은 들깨 넣은 현미밥에 들기름 무침 나물, 점심은 채소 6장 이상의 저지방 단백질과 소금 적은 반찬, 저녁은 두부 반 모와 깻잎, 그리고 계란 1개 또는 닭가슴살. 이렇게만 드셔도 염분, 당분, 기름, 단백질의 균형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지방을 줄이되 좋은 기름은 섭취한다는 것이고 많이 씹고 식후 바로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쩌면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 들깨 한 스푼, 채소 6장, 걷기 10분. 하지만 여러분, 결국 수치를 바꾼 건 복잡한 건강법이 아니라 이 단순한 실천들이었습니다.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혈관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식탁 위에서, 산책길에서, 아침 공복 한 잔의 기름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6세 정진학 어르신은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며 고지혈증 약을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다.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심장은 숫자가 아닙니다. 심장은 생활을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반복하는지가 곧 혈관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꼭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건강법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 하나가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겠다 라고 남겨주세요. 어르신의 댓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겐 건강을 되찾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